큐텐 구영배 대표는 지난달에야 이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큐텐에서 일했던 직원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정산을 못 받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미 도산 위기에 몰린 판매자도 나왔었다는데 회사는 직원들에게 거짓 응대를 하도록 시켰고 이 사태가 알려질까 봐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는 강성이란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큐텐 한국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은 미정산 사태가 지난해 초부터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작년 2월부터 한 30명에서 50명 판매자분들이 출금 신청한 돈이 입금이 안 된다고 문의를 주셔서 3주 전쯤에야 이 사태를 보고받았단 구 대표 말과 배치됩니다. 저는 그 7월 한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회사 방침대로 대응했지만 지금 시스템상 오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상화가 된다. 답변을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못 받는 판매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길게는 8개월 정도 입금이 안 됐던 분도 봤습니다. 그러자 큐텐 측은 일방적으로 정산 주기를 15일에서 45일로 늘려잡았고 직원들에게 거짓말도 강요했습니다. 판매자 문의는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으니 판매자 메일로 문의를 해달라.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자랑 소통하는 부서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바깥에 알려질까 봐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는 강성이란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제보를 하겠다. 내지는 소송을 걸겠다. 이런 법적인 언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강성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냥 강성이 순서대로 지급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원칙도 없는 자금 운용에 지난해부터 이미 도산 위기에 몰린 판매자도 있습니다. 진짜로 부도가 날 위기다.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거래처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제발 내 돈 좀 달라.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큐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고 중국 스파이 때문에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쏟아냈는데 경찰은 정신 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행당한 게 범행 이유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구속 심사가 끝난 뒤엔 더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로 발인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백 씨가 거부했던 마약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제2의 일본도 사건을 막겠다며 8월 한 달 동안 도검 8만 2천여 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검을 소지한 이후 범죄나 가정폭력 이력 등을 살펴보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신건강 자료를 받아 허가를 취소할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 떼길 반복했다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잠시 뒤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대로 시민들을 덮쳤고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1일 일어난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입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차량 결함은 없었고 차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속 페달의 변이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또 차 씨가 당시 신은 신발에
가속 페달 문양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가드레일에 부딪혀 속도를 줄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드레일을 뚫고 시속 107km 속도로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구속된 차 씨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가족분한테 죄송합니다. 경찰은 차 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찜통처럼 변한 탓에 주민들은 카페나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창문 유리로 햇빛은 내리쬐입니다. 완전히 열리지 않는 구조라 열기는 내부로 쌓여갑니다. 온도계를 꺼내보니 오전인데도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열기를 식힐 수가 없습니다. 인천 송도의 이 아파트 729세대 가운데 175세대가 지난달부터 냉방이 멈췄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에어컨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여기잖아, 여기 완전 온실이에요. 땀이 줄줄줄 쏟아져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한바탕 목욕하고. 비닐하우스가 되어버린 집. 낮엔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오후 2시인데요. 바깥의 기온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집 안은 어떤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종일 달궈진 집안은 사우나 수준입니다. 들어와 보니 벌써 후끈합니다. 바깥보단 조금 낮지만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 72%에 달하는 습도. 잠깐 얘기를 듣는 동안에도 땀이 맺힙니다. 부채질을 해봐야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지을 때부터 중앙공급식 에어컨이 집마다 달렸습니다. 냉각수가 지나가는 배관이 부식되면서 막히고 고장났습니다. 냉각 배관을 살펴봤더니 구멍이 뚫리고 안에선 가루가 떨어집니다. 쓰다가 막히면 무슨 뭐 터질 수도 있고 두렵잖아요. 저렴하고 부식에 약한 관을 썼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건설사는 유지 관리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뭐가 맞건 주민들은 이 폭염을 견뎌야 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